요건 진짜 3학년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내가 분수식을 보는데 분자에 있는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차수를 낮춰주셔야 된다. 분자의 차수를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걸 분자에 일단 쓰고 x 더하기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면 분자 완성되고, x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요렇게 1 더하기 요렇게 x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차수가 둘 다 1차 같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차수가 1차보다 작은 상수항이 되게 낮춰줘야 된다는 거. 이 나머지 세 개도 한번 다 낮춰보실래요? 답이네. 이거 손 조심하세요. 손 여기 테이프 붙어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생님 바뀔 거야. 월요일에 얘기했는데 둘이 안 와가지고 다른 쌤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고1만 맡게 돼서 일기 고1만. 맞아요. 빼기 더하기 반 교대로 나오는 거. 그래서 4번에서 차수를 다 맞춰주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1이 다 사라지는 거죠.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사라지고, 여기 얘네들을 한번 먼저 통분을 해보시면 분자 쪽에서 통분할 때 이제 분모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공통 분모가 되잖아요. 근데 분자에서 얘는 x 더하기 2를 곱해야 되고, 빼기 얘는 x 더하기 1을 곱할 때 다시 한번 x 사라지면서 숫자만 1로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 뒤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이거 묶어주셔서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시고 얘를 똑같이 통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뒤쪽 통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4개 다 통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셨나요? 이쪽 분분하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이제 x 더하기 4 곱해야 되고 빼기 여기는 x 더하기 3 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1, 이쪽 분자 전부 다 1, 이쪽 분자 전부 다 1 이렇게 돼서 이제 다 한 번에 합쳐주시는 거야. x 더하기 1, 2, 3, 4 이렇게 합치면 이쪽의 분모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x 더하기 1 더하기 2만 있는데 얘가 이제 새로 곱해졌으니까 저 분자에다가 똑같이 이걸 곱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개를 해서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 이걸 이제 저 앞에다 곱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뒤쪽에다가는 x 더하기 1, 2를 곱하는 거니까 x제곱 이걸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없는 것만 위아래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분자만 쓸게요. x제곱 사라지고 4x 더하기 10 예, 이게 답일 겁니다. 4x 더하기 10 그래서 a가 4고 b가 10이니까 더해서 14가 답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제 5번 가봅시다. 5번 아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인데 혹시 시우랑 정우 강의 듣고 왔니? 유리함수 강의 안 들었니? 9번은요 강의 안 들어도 유리함수 개념 아니라도 풀 수 있는 게 보시면 지금 그 함수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댔으니까 우리 이거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지. 그리고 y 대신에 어떻게 대입해서 통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9번을 했네. 5번을 건너뛰었지. 미안하다. 9번하고 다시 5번으로 갈게요. 9번 답은 5번이죠? 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고 5번으로 갈게요. 미안합니다. 5번. 이거는 이제 부분분수 좀 써주십시오. 부분분수 공식. 부분분수가 무엇이냐? 분모가 이런 식으로 두 항의 곱으로 이루어지네. 분모가 두 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AB분의 1이라는 분수를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애를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부분의 분모로 바꾸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심플하게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하나 더 붙냐면 두 분모의 차의 역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거꾸로 통분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다. 이 공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A가 작은 수, 여기 A를 작은 수라고 기억하시고 B를 큰 수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어 있는 애를 부분분수로 분리한다 했을 때 작은 수를 A라고 하라 했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얘를 A라고 보는 거. 이거 전체를 A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가 더 크니까 이거 전체를 B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B 빼기 A 두 개의 차의 역수가 앞에 못 빼져 있거든요. 빼시면 2 빼기 1이니까 3이지. 3의 역수 앞에 곱해주시고 3분의 1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앞에 거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식으로 푸는 게 부분분수입니다. 이거는 대수에서 수열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공식? 자, 그럼 이제 5번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부분분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 분모가. 근데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두 수의 곱으로 좀 쪼개주시는 겁니다. 쪼갤 때 어떻게 쪼개면 좋냐면 쪼개는 두 수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게 쪼개주시면 좋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기 5, 7에 35, 5 곱하기 7 그리고 요거 이 뒤 7이랑 연결해서 7, 9, 63, 7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도 9 곱하기 몇? 그럼 마지막에 쭉 가서 575가 몇 곱하기 몇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서 부분분수로 한번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앞에 두 개 작은 게 A, 큰 게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빼면은 2지 7 빼기 5 하면 2의 역수 2분의 1 앞에 써주시고 가로 열고 A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B분의 1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7, 9, 91, 23, 25도 한번 다 바꿔보세요. 그렇죠? 괜찮나요? 그래서 2분의 1로 다 묶으시면 2분의 1로 다 묶으면 해마게 5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리고 2분의 1로 다 묶었으니까 더하기 7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하기 7분의 1 빼기 9분의 1 2분의 1 묶었으니까 더하기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는 애들이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마지막에도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하시면 요거 빼기 더하기 뒤에 사라질 거고 23분의 1도 앞에 빼기랑 사라질 거니까 맨 앞에 하나 5분의 1 맨 뒤에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 하나씩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하고 25로 통분하셔서 5 빼기 1이니까 4 25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부분분수는 소거형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소거형 이게 부분분수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바로 보겠습니다. 6번 6번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안에서부터 통분해가라고 했을 거야 아마. 여기서부터 통분한 다음에 이거 분의 1이니까 역수 씌워가지고 바꿔라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통분해 보시면 요 밑에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여기 통분해 보시면 1 빼기 x 분의 요거 1이니까 1 빼기 x 그대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1만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2
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x분의 1 빼기 x 이런 식으로. 뭐 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란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통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분리를 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는. 답이 뭐야? 답이 통분되어 있구나. 네, 통분하셔야겠네요. 답 한번 구해보세요. x분의 2x 빼기 1.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 이 지금 분수 형태가 복잡해서 분수 안에 분수가 다 들어가 있어서 분모를 좀 없애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식을 보고 이 분모 있지? 1-x 얘를 여기다가도 곱해주고 이렇게 큰 분수의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곱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이걸 전개를 하시면 얘는 1이랑 이거 곱해진 거니까 1 빼기 x만 남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시면 분모하고 약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분자가 1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사라져서 저기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이랑 식이 똑같죠. 그 후부터는 똑같이 통분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상황을 보고 더 간단한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7번은 너무 간단해요. 7번은 이런 식으로 x 대 y가 4대 3이다라고 하면 그냥 x를 4k, y를 3k 이런 식으로 이 b 뒤에 문자만 붙여서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죠. 계산해 보실까요? 답이 뭐 나오는지. 답이 4 나옵니까? 4 나오죠. 5번 아니야? 답이 그치 4지. 근데 이거 결국에 K제곱이 약분돼서 사라지잖아요. 계산해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K제곱이 약분돼서 사라질 거라 이런 거 이제 구조만 보이면 숫자만 대입해도 돼. 굳이 K를 대입하지 않아도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4의 제곱 16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9, 3의 제곱 9 그리고 위에 X제곱 16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숫자만 대입하셔도 어차피 K 날라갈 거기 때문에 7분의 28에서 4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유리함수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유리식을 배운 거거든요. 근데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 중에 2분의 x, 3분의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2차, 3차 다 항식 같은데 개수가 분수인 애가 있고 아니면 분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약분했을 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봤을 때 분수긴 분수인데 분모에 미지수가 없는 거하고 미지수가 있는 거하고 그때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없는 애들은 그냥 다 항식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애들은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모의 미지수 있는 애들은 손 다치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이 식을 y랑 연결을 한 건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y는 유리식. 이렇게 된 형태가 유리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 위에 y는 이쪽 식에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분수는 분수인데 분모의 미지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분을 다 했더니 분모의 미지수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 이걸 분수 함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8번에서 찾으셔야 될 거 유리함수이면서 다른 함수가 아닌 거니까 분모의 약분 끝까지 했을 때 미지수가 남아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8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5번이지 뭐. 그렇지. 약분 안 돼. 약분이 더 이상 되지도 않고 어차피 분모의 미지수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9번은 했고 이제 10번.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하냐? 14번 잠깐 볼까요? 14번. 식이 이게 간단해서 이걸로 좀 먼저 봅시다. 이거 여러분 아까 우리 분수식 할 때도 유리식에서도 분자의 차수가 분모 차수랑 같거나 크면 차수 낮춰주라 했었죠. 그렇게 한번 낮춰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x 빼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평행이동된 거거든요. x 대신에 요 분모에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요것도 잠깐 내가 이쪽으로 넘겨서 써볼게. 이렇게 넘겨서 써보면 여기도 이제 y 대신에 y-1이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어떤 분수였냐라고 하면 요만큼이 원래 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x분의 2까지만. 자, 그래서 x분의 2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건데 이걸 이항을 하니까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그대로 남았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함수 식을 읽을 때 x축 평행이동을 파악하시려면 분모의 부호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y축 평행이동은 그냥 뒤에 붙은 상수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원래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겠죠?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좌표 평면 쬐깐하게 그리시고 1차 함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갔었죠. 여기서도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일단은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XY축에 점점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유리함수가. 여기도 Y축에 가까이 가지는 하지만 닿지 않게. Y 3, 4분면도 똑같이 X축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닿지 않고 Y축에도 가까이 가지만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이 y는 x분의 2.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점근선이다. x축이 가까이 가긴 하지만 닿지 않고 y축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닿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가까이 가는데 닿지 않는 이 두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 근데 이쪽 y축을 의미하는 점근선이 식이 x는 0이 되고 x축을 의미하는 점근선은 x축이니까 식이 y는 0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이동을 한 걸 그려볼게. 좌표평 얘를 그릴 거예요. 좌표평면 똑같이 대강하게 그리고 지금 이 연두색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점근선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x는 0이었던 게 x는 1로 이동을 하는 거지. x는 1에다가 수직점. 그리고 y는 0이었던 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했으니까 y로 1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XY축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XY축에 요 위에 있는 분자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 4분면, 3, 4분면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XY축이라고 생각하시고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근데 이제 3, 4분면 쪽 그리실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X축 원점 기준으로 위에서 만날지 아래에서 지나갈지를 아직 모르는 거니까 Y절편을 계산을 해야 돼. 원래 함수의 Y절편 한번 계산해보자. 여기 Y절편. Y절편은 이제 0 대입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Y절편이죠. 여기. 아, 얘를 지나가야 되네.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요렇게. 밑에서 지나가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 x분의 뭐 이게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고 평행 이동을 해서 점근선을 알 수 있게 표현한 요 식이 이제 유리함수의 표준형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 문제 풀 때 나와 있었던 1차분의 1차 이 식 있죠? 이 식에서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점근선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좀 크게 그릴게요, 내가. 지금 문제에서 정의역이 2부터 3까지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이 여기가 1이니까 2부터 3까지 x가 2 수직선 x가 3 수직선 나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난대요. 직선 보세요. 직선이 y절편이 1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네. 얘를 지나는 뭐 이런 직선이 y는 a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라색 구간하고 만나려면 이 선이 조금 더 완만해져야겠죠? 완만해져서 처음에 이 점을 지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다. 아니면 더 완만해져서 3, 몇 가지 여기가 이제 또 기울기의 마지노선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게 되는지 이 점 지날 때 기울기 A가 몇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있을까요? 점 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껌 줄까? 줄까 시우야? 이거 지금 다 같이 풀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10번부터 우리 풀면 돼. 지금 푼대요. 아니 이거 다 같이 볼 거야. 여기서부터 다 같이 볼 거야. 이건 다 봤어. 줄까요? 성민이 줄까? 이모야 줄까? 줄. 아마 2,3하고 3,2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요 y는 ax 더하기 1이 2,3을 지나야 될 때. 그때 a 계산하시려면 대입하시면 되겠고. a 여기서 3분의 1 나오고요. 그리고 3,2 지날 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잘못 대입했네. 이런. 여기가 3분의 1이네. 아이씨 뭐야. 2, 4는 2이 나와요. 여기가 1이군요. 그리고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3분의 1부터 1까지. 그래서 최대랑 최소 더하시면 3분의 4 나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번에서 보이는 형태 1차분의 1차 유리함수가 보이면 점근선을 알 수 있게 분리를 해주셔라. 점근선을 찾아냈으면 이제 점근선 먼저 그리시면 돼요. 지금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지 마시고 점근선 x는 1, y는 1 파악하셔서 1, 1 수립점선 그리신 다음에 요거 양수니까 1, 3 쪽에 그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것도 1차분의 1차 형태잖아요. 그래서 식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앞에 개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 위에 분자계수 먼저 쓰시고 2 괄호 열고 분모랑 똑같은 거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를 해야 원래 분자 상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감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2분의 2 더하기 2 요거 이렇게까지 분리될 거고 점근선이 x는 2 y는 2 요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 1사분면 쪽에 좀 치우치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점근선 먼저 그려주시고 x는 2 y는 2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양수네 분자가 양수네요. 양수니까 1, 3 쪽에 그리시면 되는 거지. 분자 양수 1쪽에 여기 점근선을 가까이 가지만 닿지는 않게 쭉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3, 4분면 쪽에 그리실 때는 y절편 조심하셔야 됩니다. y절편이 몇이냐? 원래식에 0 대입하시면 1이죠. y절편 1.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지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셨어요? 근데 요거 치역이 3부터 4까지라 그러네? y의 범위 3부터 4까지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y는 3. 여기 점근선이니까 3이면 이거보다 더 위에. y는 3. 이렇게 쭉 수평선. y는 3. 하고
y는 4.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쭉 수평선. 이렇게 두 개 그리시면 치역이 여기라는 건 내가 그래프를 이 사이 그래프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사이 그래프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둘 중에 어디에 등호가 없냐면 3 쪽에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에 동그라미를 뻥 뚫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거.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는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는 색칠해줄게. 이렇게. 괜찮죠? 근데 이때 정의역을 구하자 그랬거든? 정의역은 뭐냐면 x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 내려가. 이거의 x값. 여기에서부터 요점의 x값. 여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 범위를 구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여기 뻥 뚫려 있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뻥 뚫어 주셔서 답 쓸 때 등호 떼주셔야 되고요. 여기 색칠돼 있는 거 똑같이 색칠해 주셔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만 찾으시면 되겠다. 요거 x 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y 좌표 4라고 했으니까 4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x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4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한번 구해보세요. 요즘 하나 네. 나왔어요. 네, 3,4고 3,3인가요? 이것도 x가 3, 4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데 둘 중에 등호 붙여줘야 되는 게 여기 3쪽. 그래서 요게 정의역이 되겠다. 3번이 답입니다.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11번은 정근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해서 답 찾아보세요. 해줬어요. P는 2점. 아니, 그리고 Q는 마이너스 5. 그치? 요거 좀 빠르게 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 x 빼기 2에 마이너스 5 계속 쓰고 x 빼기 2 더하기 10이니까 더하기 2 x 빼기 2분의 2 빼기 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분수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는 뜻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내가 식을 직접 나눠볼게. 여기 보시면 개수 첫 번째 최고차 개수 맞추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몫이 되는 거고 더하기 10 그럼 빼면은 이제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검산식으로 x 빼기 2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걸 여기 분자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야. 이게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숫자가 나눴을 때의 몫이 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분자가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죠. 형태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몫은 여기 원래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 나온 분수에서 보니까 몫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네요. 밑에 있는 1차 계수분의 위에 있는 1차 계수를 하면 그게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몫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몫을 빠르게 구하시려면 1차는 계수 B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x에 2를 대입을 해서 구하시는 거죠. 원래 분자예요. 여기에 2를 대입을 하면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와서 2 대입하시면 빼기 10 더하기 12 해서 딱 2가 나오는 거예요. 분자에 x 대신에 2를 대입.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잠깐 13번 먼저 해볼게요. 13번을 이 스킬로 한번 바로 해보자. 2로 묶지 말고 분모는 그냥 써.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분자가 뭐냐면 나머지.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돼요.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나머지 2가 되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요 옆에 붙는 몫이 뭐냐면 1차는 계수 B 1분의 이렇게 쓰시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려야겠네요. 또 그려봅시다. 점근선 여기 나와 있고요.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점근선 먼저 그리시고, 점근선 x부호는 반대로 x는 마이너스 1, y부호는 그대로 y는 2. 점근선 그리시면 요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분자가 양수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쪽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y절편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정의역이 제한돼 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마이너스 2가 몇을 지날지 여러분 한번 여기 원래식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실래요? 마이너스 2, 몇이지? (0이지) 마이너스 2, 0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 왼쪽만 보겠다는 거죠.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포함입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면 여기네 y축.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만 보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하게 색칠한 이 그래프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값,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최소. x에 0 대입한 게 최소네요. 0, 최대지. 0 대입한 게 최대네요. 0,4. 4가 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소는 우리 구했네요. 이게 0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잠깐 다시 가서 12번 하고 이제 15번 해서 마무리합시다. 12번.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식이 이미 이쁘게 나와 있네. x 빼기 p 분의 k 더하기 q. 이 식이 요 함수다라고 하면 여기서 점근선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점근선 보이시죠?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그게 p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아니지 p지. sorry. 이거 부호 반대로 한다 했는데. p가 잡는다. 그리고 q. q는 이쪽 y쪽 점근선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들을 넣어서 써보시면 x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완성될 건데 점근선 말고 나와 있는 한 점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 2 그러니까 여기 0,2 이렇게 남아있는 한 점을 가지고 대입해서 k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k까지 구하시면 k는 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 1이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 15번. 손 조심하세요. 역함수입니다. 일단 역함수도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3번에 나와 있는 식 있죠? 그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실래요? 13번 식을 가지고 역함수 한번 구해보세요. 자, 지난 시간 안 하신 분들 여기 봅시다. 역함수식 구하려면 원래 x랑 y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y 자리를 먼저 바꿔. x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y는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양변의 분모를 곱하세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근데 y는으로 풀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y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셔야겠죠. 여기. y 있는 애들끼리 좌변으로 몰고 없는 애들은 우변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y는 여기 역함수식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 원래식하고 역함수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 대각선에 있는 얘 개수, 요 x1 개수하고 요 개수는 똑같죠.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분자 쪽에 있는 상수항이랑 요쪽 상수항이 똑같지. 유리함수, 역함수를 한다 그래도 여기가 바뀌지는 않아요. 여기는 불변, 여기는 불변. 역함수식이. 근데 이제 어디랑 어디가 바뀌냐면 요쪽 반대 대각선. 요거의 개수 2 하고 요 밑에 있는 개수 상수 1 얘네들이 부호와 자리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 요 플러스 1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개수 2도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부호와 자리가 바뀐다. 요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역함수식을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유리함수는 공식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쭉 푸시는 게 아니고 공식 암기해서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15번으로 다시 가서 15번의 역함수식 한번 써보세요. 이쪽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이 대각선의 부호와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쪽을 바꿀 건데 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2x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고요. 여기 x의 개수 a가 마이너스 a로 바뀌어서 요 밑에 상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x 더하기 b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이게 역함수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둘 다 3,11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에 3,11 대입하고 여기에 3,11 대입해서 두 개씩 연립하시면 A랑 B가 뭔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바로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문제 읽어보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3,11을 지난대. 내가 이거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11을 지난다는 게 f3이 11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근데 역함수도 3,11을 지난다는 건 f 인버스 3,11 또 성립한다는 뜻이죠. 역함수도 3,1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요거 인버스를 떼면서 x, y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f11이 3이다. 그러면 굳이 역함수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요 하나의 식만 가지고 3 한 번 대입해서 11이다. 식 하나 찾으시고 11 한 번 대입해서 3이다. 식 하나 찾아서 연립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F3이 11이다. 직접 다 대입하시면 8a가 16이라 a가 2가 나올 겁니다. b는 5네요. 그래서 곱하면 10, 2, 5, 10. 이해되시나요?